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0월 22일 일요일이고, 여러분들 최근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한다라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은 걱정을 365일 할 텐데, 걱정을 맨날 한다라고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시장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되, 여러분들이 멘탈적으로도 같이 깨지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에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전쟁 말고 왜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팍팍팍팍 제발 좀 많이 좀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안 가니까 힘들다, 댓글 안 남겨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한 팀이고 한 가족인데, 여러분들 적극적인 댓글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파이팅을 해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금요일 시장에서도 여전하게 전쟁 테마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 유가,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국채금리, 이쪽만 상승이 좀 강했고, 최근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에 거의 시장의 분위기가 하락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동일한 분위기로 흘러나갔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전쟁 테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전쟁 테마가 간다라고 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전쟁 테마가 주도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된다.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변동성 너무 싫어, 짜증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변동성은 전쟁 테마들이 우르르르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건강한 섹터가 오르면서 시장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변동성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 테마 종목들이 꺾이냐 안 꺾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금요일 시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정말로 웃긴 게 있었어요. 요즘에 이 유가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전거 테마, 대표적으로 삼천리, 그 다음에 알톤 스포츠, 이 자전거 테마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는 차 타던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제는 탄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억지성으로 좀 엮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는 정말로 별의 별게 다 이상하게 엮이면서 부각이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 그만큼 시장의 여건이 좀 어느 정도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랑 자전거는 사실 우리가 별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살짝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름값을 아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다? 말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의 억지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좀 일관성 있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섹터들에 대해서 정말로 일관성이 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약세인 가운데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는 견조한 섹터가 차후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종 수급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꾸준하게 수급주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 기관들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화장품도 코스메카 코리아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나이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가 안 가니까 너무나도 짜증 나잖아요. 당연히 전쟁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서 외국인들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가 아쉬운 흐름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1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1조,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1조,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8천억 원에 대해서
공매도를 때렸어요.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 하락한데, 분명히 저는 전쟁도 전쟁이기는 하지만 이 공매도 애들이 1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찍었을 때 4종목을 합해서 공매도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4조 3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상한을 연말에 앞두고 한번 대대적으로 상한 압박은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배당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고스란히 갚아야 되는, 즉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타이밍에 연말 랠리가 겹치면서 불장이 올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산타 랠리가 이런 시나리오대로 산타 랠리가 와주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4조 3천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안 늘어난 걸로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가격이 낮아져서 공매도 잔고가 얼마 안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오른 가격으로 당연히 얘네들도 상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25%만 올라간다, 만약에 4조 3천억 원에 25%면은 1조 8천억 원을 추가적으로 상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당연히 2차 전지가 아쉬운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금융 카르텔의 영향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봐요.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종 또는 유사 산업 분야의 기업 간에 결성되는 기업 담합을 말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무튼 이유를 보면은 최근에 금감원, 그 다음에 금융 카르텔의 밥줄이 달려 1이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최근에도 정말 성장 섹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인버스 ETF가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들과 공매도의 좀 기싸움이 양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광풍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언론을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흠집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각종 리포트라든지 언론사를 동원을 해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부정적인 기사라든지 리포트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재생산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리튬 가격의 하락도 당연히 일조를 했을 거고, 과도한 신용 비율 이 아님에도 신용을 막아서 투자금 유입 억제를 했다, 요 정도인데, 결국에는 이 카르텔들의 밥줄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용납 못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1차 랠리에서 이미 공매도 애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업황이나 시장이나 뭐 실적에 관계없이 우리가 안 좋다 라고 기사를 내거나 안 좋다라고 리포트를 치고 공매도를 치면은 당연히 주가는 내려야 하는 거고, 우리가 좋다라고 하면은 매수하면은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들의 밥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좀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매도 해결 못하면은 선거 때 심판합시다, 이렇게까지 남겨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구조적으로 한 번은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 공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얼추 내릴 만큼 다 내리고 하락폭이 오히려 둔화가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리튬 쇼티지는 저는 무조건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도 하이드로 리튬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더 하락이 조금은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이드로 리튬을 노려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리튬 가격은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뭔가 2차전지 안에서도 대형 호재성 계약건이라든지 수주건이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고, 길게 보면은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지나갈 일이기는 한데, 요런 형태라는 것 자체, 요런 악의적인 자체가 참 열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 종목을 하루 거래량 대비했을 때 25에서 30% 공매도 치는 경우는 여러분들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막 HLB라든지 셀트리온, 아우 공매도 진짜 짜증난다, 공매도 드럽게 친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까지 공매도를 때린 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뭐 상황에 대해서 공매도들이 계속해서 치고 있는 와중에 결국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개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공매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아니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의적인 기사라든지 악의적인 뭐 리포트에 대해서 같이 막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흔들릴 필요도 절대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댓글 남겨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스코에 대해서는 당연히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좀 짚고 알고 넘어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순하게 뭐 포스코가 뭐 어디서 지지를 했네 만약 이것보다도 정말 큰 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셔야지만 앞으로에 대해서 주식을 하시면서 좋은 또 수익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손가락에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슈퍼리치 영상을 꾸준하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돈이 되는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슈퍼리치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뭐 시장 빠지는 거 속상할 수는 있지만 너무 또 속상해 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파이팅 가지고 내일 우리가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